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양대 지수는요, 전일과 반대로요, 장 막판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요, 옵션 만기일이죠. 또 여기다가 증안기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요. 또 금통위가 열릴 예정이에요. 이 세 가지 지수 영향에 대해서요,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또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길목을 지킬 만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금일요 16포인트 하락한 1807로 마감이 됐어요. 자,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 매도세는 큰 폭으로 감소 추세예요. 오늘 139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그죠? 조금 하루는 매수하고 하루는 매도하는 널뛰기 수급 현황을 보여주는데 금일은 2,800억 매도를 보이면서요. 보인 반면에 개인들이 4,500억 그죠? 꾸준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옵션 만기죠? 근데 이 옵션 쪽에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3월달 만기 이후 3월 13일부터죠. 오늘까지 수급을 보면요. 콜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87억 매도를 했다. 그러면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풋,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보는 거죠. 근데 매도를 2237억. 그죠? 그러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 베팅. 그러면 양쪽을 제하고 나면은 그죠? 한 1950억 정도. 상방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분석을 해 드렸듯이 3월 만기 때는 콜과 풋, 이것을 제하고 나면 거의 뭐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월 만기 때는요, 한 500억 정도 상방으로 외국인들이 베팅했죠. 그러면서 2월 초순에, 그렇죠? 만기일 때까지 지수가 상승한 배경을 봤어요. 자, 이번에 또 이 만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근데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요. 만약에 외국인 세력들이, 특히 파생 세력들이, 그렇죠? 이번에 이 옵션 쪽에서 상방으로 베팅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어제 팔아먹기가 상당히 좋은 날이죠. 그렇죠? 이 미국 증시가 그죠? 한 7%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높게 띄워놓고 그동안에 풋을 매도를 한 부분을 다 풀어버리면 그죠? 충분한 수익이 났는데 어제 지수 상승하고 그리고 풋 쪽에서도 변화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 최근에 지수 상승이 이 파생 옵션 쪽 영향도 있겠지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영향, 그래서 옵션 만기 내일 크게 외국인 수급 현황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안펀드 지난달이죠. 이 경기 증시 부양책으로 인해서 10조 7천억을 증안펀드를 형성해서 이번 달 초순 그죠? 이게 이제 9일이에요. 내일이에요. 3조 원 먼저 1차적으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이 내일서부터는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형주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 그럼 이 부분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내일 금통위가 열리죠. 이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하지만 추가로 경기 부양책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내일 이벤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갖고요. 지수 언급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지금 계속적인 하락 추세죠. 오늘까지도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나오면서 1690일, 그렇죠? 그러면은 한 10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모르겠습니다. 내일 종합지수가 크게 뜨면은 내일서부터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 나올 테고, 그렇죠? 지수가 내일 뭐 혼조라든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뭐 내일까지는 약세가 나오겠지만요.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뭐 지수가 아주 급락하지 않는 한은 상향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20일 이등평의 상향 정향, 그렇죠? 이런 면도 긍정적이죠. 물론 이격이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축소하는 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긍정적이다라고요.
보시면 되겠어서 일단요 내일이 가장 중요한 그죠? 변곡점 지수의 변곡점에서 한번 레벨업이 돼서 우리가 1차 저항선 1800선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강하게 뚫고 나서 1900 후반대까지 중후반대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이 큰 이벤트성을 호재를 삼고 매물이 크게 나와서 지수가 다시 하락하느냐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상방 쪽으로 좀 보고 시장을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파생 쪽에서도 수급 현황은 큰 변화는 없죠, 그렇죠? 선물 쪽에서 한 1200억 정도 외국인 매수했고 콜옵션 쪽에서는 25억 매도 근데 풋옵션 쪽에서도 41억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이 파생적이도요 소폭이나마 상방 쪽을 가리키고 있고 또 외국인 아까 말씀드린 현물 매도가 크게 감소를 하고 삼성전자의 순매수 유입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시장을 되새겨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0.4포인트 상승한 607로 마감이 됐죠.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강세 이유를 보면요. 일단 코스닥 지수는요. 외국인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개인들이요. 비중이 한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매도 속에서도 그렇죠? 버틸 수 있고 상승폭이 큰 이유가 외국인 영향이 적기 때문이고 그래서 개인 영향력이 크다. 특히 개인 영향력이 큰데 그렇죠? 올해 들어서 고객 애탁금이라든지 이 증시에 유입된 자금들이 거의 뭐 한 40조 가까이 되죠. 개인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기업들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요. 우리가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1위를 꿈꿀 수 있는 IT 업종이 34% 그죠? 비중 차지하죠. 세계적인 기술력 갖고 있어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30% 비중.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IT라든지 바이오 비중이 양쪽을 합치면 64% 그렇죠?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도 강하게 나온다 해서 코스닥 지수 그렇죠? 강한 반등세가 이루어지면서 600포인트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단 코스닥 쪽 조금 경계심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아래 부분 보면은 회원 가입 문의 있죠. 뒷부분에 자세하게요.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이 좀 아마 이번에 반등의 시장에서요. 아마 철저하게 지금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나오는데 오늘요. 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요. 오늘 긍정적인 보고서 하나 나왔죠. 코아시아, 삼성 파운드리, DSP 등록, 디자인 하우스 역량 강화 기대란요. 긍정적인 내용 나왔어요. 아마 코아시아는 뭐 제 방송을 오래전부터 듣는 분들은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코아시아가 이 넥셀, 그쵸? 그리고 세미 하우스, 그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쵸? 이 코아시아가 디자인 하우스에 삼성전자에 포함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홈페이지네요.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리스트에 등재가 됐다. 기존요. 이 DSP에 있는 회사들이 해외 6개 회사 그리고 국내에 5개 회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코아시아도 등재가 되면서요. 12번째로 등록이 됐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 아래 부분 보면요. 올해 디자인 하우스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라는 그런 내용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코아시아를 언급을 해드린 부분은 코아시아를 말씀드릴 것보다는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던 AD 테크놀로지를 그렇죠?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지난달 4일날 나온 리포트죠. 자, AD 테크놀로지가 우리 한번 여기 뒷부분 볼까요? 디자인 하우스 업체면서요. 대만의 TSMC 비메모리 세계 1위 업체죠. 파운드리. 그 회사와 15년간의 협업을 유지를 하다가 지난 3월 16일 날 해지가 결정이 나고 삼성전자와 협업을 계약을 맺었죠. 근데 이 회사가 얼마나 그 공을 들이냐 하면요. 이 내용을 보면요. AD 테크놀로지가 이글랩을 품고 사업 확장에 나선다. AD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위탁 생산의 가격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다. 삼성전자가 가장 원하는 회사, 비메모리를 133조 투자해서 2030년까지 세계 1위에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회사가 바로 이 AD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이 AD 테크놀로지도요, 이 RTL 해갖고요, 이 설계 전문 기업인 이글램을요, 이 지분 100%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 이를 통해서 개발 인력 100명으로 늘리면서요,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지원 사격에 집중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세계 1위 업체와 손잡고, 그렇죠? 15년간 잘 지내고 있다가 그 회사와 해지하고 삼성전자와 손잡으면서, 그러면 조건도 상당히 유리하겠죠.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파운드리도 또 회사 하나를 인수까지 하면서, 그렇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아무튼 이 AD 테크놀로지요, 조금 유리한 방면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또한요, 2월 3일이죠. 지난 3일날 이 SK 하이닉스하고 수주권이 나왔었죠. 예, 한 1,100억, 그러니까 2018년 대비, 그러니까 매출 대비 39%. 근데 그 계약 기간도 한 3년. 그러니까 지금요, 삼성전자가 새롭게 손잡지만은 기존의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번에 해지한 TSMC하고도 완전히 손을 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됐던 프로젝트는 계속적으로 일을 맡아서 한다 해서 AD 테크놀로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AD 테크놀로지 과거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 매출액 추정치를 기존 약 2,000억에서 2,200억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면서요. 올해 매출액 추정치는 3,000억으로 수준으로 삼성전자양 개발 매출 기존 추정치 5,600억 수준이었으나 이를 7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특히 주가의 모습을 봐서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3월 4일 날 정도 나온 보고서죠. 자, 그때 주가 움직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니까는, 그렇죠?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새롭게 경신하죠. 3월 6일 36,150원까지, 150원까지. 자,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2만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시장이 뒷받침을 안 대주니까요. 그렇죠? 종합지수가 2200에서, 그렇죠? 1400포인트대까지 급락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지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오겠지 했지만은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 AD 테크놀로지를, 그렇죠? 만지는 세력들이 손을 한번 놔버리니까 쭈루룩 흘러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바닥을 다지면서 새롭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산되면 확산됐지 줄어들진 않는다. 재료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 그래서 수급이 약간 엉킨 부분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그렇죠?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AD 테크놀로지요, 오늘 마이너스 한 150원 하락한 25,650원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25,000원, 그렇죠? 그 내외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 올라간 폭도 없기 때문에 더 시장이 내일 변곡점에서 오히려 하방 쪽으로 접어든다 해도, 그렇죠? 크게 밀릴 염려는 없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봐달라 해서 AD 테크놀로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비메모리,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는 세 개 테마를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비메모리, 그리고 소재, 장비, 그렇죠? 근데 가장 으뜸은 비메모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테스나, 네페스,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SNS텍, 또 비메모리의 SF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항상요, 지금은 발빠르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보고 추격 매수하면 수익 내기 상당히 힘듭니다. 항상 빠질 때, 그렇죠? 그때 조정의 끝마무리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공매도 부분이에요. 어제도 공매도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요. 근데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그렇죠?
그 부분인데, 그리고 우측에 보면요, 최근에 시장에 반등을 주는데, 그렇죠? 반도체가 상당히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인데, 향후에 반도체 관련주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만 된다면 반도체 충분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반도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최근에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죠? 긍정적으로 봐달라. 많이 올라간 종목. 지금 장이요, 대세 상승장이고 강세장이라면은 많이 올라간 거 추격 매수해도 되지만요. 지금 장은, 그렇죠? 하락장의 일시 반등장으로 봐야 돼서 이것이 지금도 약세장의 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요, 이 순환매 돌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습관을 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HLB, 그렇죠? 우리가 이 바이오주, 그렇죠? 최근 시장 흐름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공매도 쇼 커버링이 기대되는 종목, 그렇죠? HLB, 그렇죠? 공매도 많이 쳤어요. 특히 이 부분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HLB 전혀 밀림의 현상이 안 나타났죠. 그래서 최근에 좀 지수가 올라와도 얘는 강한 상승에 이끌지 못한 것이 낙폭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점을 먼저 3월 19일 날 종합지수 찍었지만 3월 13일 날 저점 찍은 종목들 5G 종목에서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페트론도 그렇고요. 그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뒤늦게 시장에 의해서 뒤늦게 빠진 반도체,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페트론, 알트오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 지속적으로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죠, KMW. 아마 지난주도 KMW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또 나왔어요, 그렇죠? 한번 그 내용 볼까요? 이번 사태 확산 이후에 트래픽이 폭증하는 양상을 나타나 향후 통신사, 네트워크, 장비,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이 5G 상용한 나라가 이제 작년에 우리 4월달에 대한민국이 했고, 미국 했고, 그리고 중국하고요. 올해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각국의 유럽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이 작년에는 국내 투자로 인해서 이 5G 통신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지만요. 올해는 해외발 수혜가 크게 늘어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요. 이 일본 통신 업체죠. 라쿠텐을 비롯한 일본 통신 4개사의 공급 물량을 본격화된다. KMW, 그렇죠? 그리고 이달 국내 통신 3사로의 매출 재개, 그렇죠? 그리고 중국 통신 3사의 장비 이찰 공고 이후 JT, 그러니까는 이 중국의 통신 업체죠. 장비 업체요. 업체의 최근 필터 공급 물량 증대 요구 등을 감안할 때 2분기도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KMW 우리가 KMW뿐이 아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렇죠? 서진 시스템, HFR, 이노와이어리스, RFHC 계속 보자. 아마 이 지수 저점보다 먼저 형성한 업종 중에 5G 종목이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먼저 바닥을 짚고 움직였다는 얘기는 시장의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군으로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KMW도 저점 언제 찍었나 보십시오. 그렇죠? 3월 13일 날 저점 38,350원. 종합지수는 그 뒤에도 3월 19일까지 아주 급락하는 양상승이 나타났지만은 5G 서진도 그렇고 KMW, 그렇죠? 안정된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 주도 우리가 관심을 갖자. 국내도 상반기에 처음 투자할 걸 생각보다 50% 정도 투자를 확대한다죠. 경기 부양책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수혜. 그리고 세계 각국 5G 상용화 및 경기 부양책으로 집중 투자에 따른 수혜. 이런 거 참고를 해달라. 요거는 뭐 이너 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RFHC 뭐하는 회사고 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적혔고, 이거는 뭐 과거 동영상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과거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리포트, LG화학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죠. 실적 개선으로 주가 강세 전망, 현대차 증권이에요. 환경 규제에 따라서 전기차 비우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다. 과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유럽은 탄소 배출 감축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경제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요. 향후 판매 부진이 있을 수 있지만요. 전체 전기차 판매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해서 뭐 1분기, 2분기, 그렇죠? 유럽발로 그렇죠?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그런 의해서 약간의 피해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하반기 갈수록 큰 대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밀리면은 그렇죠? 관심을 가져달라. 오늘도 2차 전지 강했죠? 순환매요, 그렇죠? 못 올라간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 먼저 올라간 종목은 쉬고 그렇죠? 그러한 판단을 잘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는 삼성 SDI, 그렇죠? 2차 전지 비중이 75%, 특히 이제 유로팡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 됐죠.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호재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LG화학하고 1조 8천억대 수주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재 산업을 OCI하고 손을 잡고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 또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적극적으로 육성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면서 집중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세 가지 호재성이 있었죠. 삼성 SD하고 양극재 5세대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를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고 SK이노션과 양극재 2조 7천억대 수주권을 땄고 또 이제 2차 전지 재활용,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한 5년, 10년 쓰면은 그죠? 2차 전지도 폐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활용할 수 있는 회사를 중국 세계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 GM과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죠. 2차 전지 재활용 시장 규모도 한 10조 원대 규모로 크게 성장한다 그러죠. 그래서 미리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 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LG화학, 필옵티스. 필옵티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 SDI가요. 이 필옵티스의 자회사죠. 지금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그것이 조금 부각이 되면은 주가 움직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LG화학. 아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아마 2차 전지주들은 그렇죠? 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와 움직임이 아마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죠? 그런 쪽으로 순매수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죠? 왜 순매수가 완전히 전환이 되면은 요 2차 전지 반도체 우리가 종목군들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체험 VIP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혼자 매매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내용 읽어 보시고 그렇죠?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4월 8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